기어공학 뽀개기 네 번째 수업의 두 번째 챕터인 컨볼루션인 타임 도메인, 시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. 제가 이제 요 강의, 네 번째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뽑아라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챕터 2를 뽑을 것 같아요. 아닌가? 다 중요한가?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도 꼭 다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 다이나믹 레스폰스와 컨볼루션의 관계를 보면은 주어진 신호를 기본적 요소들의 합으로 분해하고 중첩하게 되면,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겠죠? 그래서 일반 신호에 대한 응답은 기본적인 신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입력 신호에 대한 응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. 뭐 그렇대요. 근데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.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게 LTI 시스템이에요. 그래도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친구죠. 또 보통 LTI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은, 입력을 뭔가 넣었을 때 똑같이 입력의 형태가 막 보인다며. 아닌가?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. 어쨌든 LTI 시스템이면 슈퍼포지션을 만족하니까 내가 어쩌면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할 수 있는데, 만약에 제가 입력을 이런 애를 한 번에 넣어버리고 아웃풋을 너가 한번 이렇게 뭔가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은 막막할 겁니다. 이게 좀 지금 UT는 그래도 좀 쉬워 보이기는 하는데, 만약에 제가 입력을 진짜 막 이렇게 막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은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이제 사인파와 코사인파의 무수한 조합으로 표현은 할 수 있는데, 이거를 어느 세월에 막 표현을 해서 LTI 시스템에 막 그 이제 중첩의 원리 이용하면서 풉니까? 이거 만만치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기본 요소들로 신호를 쪼개는 일을 할 겁니다. 근데 이 쪼개는 거에 의미가 뭐냐면, 우리가 좀 이게 결과론적이긴 한데, 여러분들 그래도 라플라스 다 배우셨잖아요. 우리가 쉽게 이런 렉탱귤러 펄스의 라플라스 변환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본 신호들을 다 요 네모, 렉탱귤러 펄스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이게 쪼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,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씩 다 쪼개보자.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좀 아웃풋을 우리가 유추해보자. 그러니까 레스폰스를 보자라는 거죠.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, 그러면 내가 어떤 요소로 내 신호를 자를 거냐가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저는 렉탱귤러 펄스로 쪼개겠습니다. 그래서 렉탱귤러 펄스는 정의는 이렇게 되고, 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요 이제 기본 요소들을 우리가 막 요 전체 신호를 넣는 거는 이제 시스템에 넣고 레스폰스를 확인하는 건 어려웠지만, 우리가 뭐 요거 네모 하나 시스템에 넣고 출력 하나 보는 거 정도는 누워서 떡먹기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요런 애를 LTI 시스템에 넣었대요. 그랬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나름 이게 LTI 시스템이잖아요. 그러면은 시간 전이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. 딜레이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. 그러면 요 신호를 요만큼 타우만큼 딜레이를 시켰어요. 그러면은 우리 그 이제 그 시불변 특징에 따라서, 뭐 타임 인베리언트 특징에 따라서 이 아웃풋도 똑같은 타우만큼 딜레이 돼서 나오겠죠?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슈퍼포지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. 그 리니어한 특징. 그러면은 2번과 3번을 동시에 더해요. 그러면 아웃풋도 요거랑 같이 더해져서 나온 게 나오겠죠?
아, 그러면은 우리 N개의 신호가 겹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겠네?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. 오호라 하면서 우리 그러면은 요 신호에 대해서 아웃풋 코드 이제 나온 결과랑 요거에 대해서 나온 결과랑 이제 막 계속 더하면 되겠죠. 대신 이거를 더할 때 뭐 요 신호에 뭐 가중비 아니면 어쨌든 이게 이제 렉탱귤러 펄스도 다 똑같은 크기의 렉탱귤러 펄스가 아니라 크기가 각각 다르잖아요. 그만큼 아웃풋도 좀 크기가 달라져서 열심히 더해지겠죠.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좀 간지나게 적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왜냐면 우리 그래도 나름 대학생이잖아요. 대학생 약간 초딩들이 딱 언니 뭐 배워?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공제 펴주서 나 이런 거 배워 이러면서 좀 간지나게 적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또 한 번에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적어볼게요. 요 두 번째 신호를 먼저 적어볼 겁니다. 요 두 번째 신호는 뭐냐면 요 t가 델타일 때에 요 u 델타의 값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는 펄스예요. 그러면 요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렉탱귤러 펄스를 갖는 요만큼 또 딜레이된 이렇게 원래 펄스는 여기 0부터 델타까지만 있잖아요. 요거를 한 칸 옆으로 미룬 거에다가 u에 델타 넣은 u 값을 곱하면 바로 요 함수가 되겠죠. 그러면은 요거를 전체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에 뭐 k가 빠졌나? 맞죠? 네. 이렇게 뭐 전체 k 그냥 뭐 정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? 전체 시간에 대해서는. 그러면 한번 이거를 이제 입력도 이렇게 뭔가 그 일반화를 했으니까 y도 한번 일반화를 해봅시다. 그래서 u는 위에서 적은 거랑 똑같고 y도 요 사실 우리 LTI 시스템에서 상수는 그냥 이게 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변할 때 그냥 곱해지기만 했었죠. 이게 막 변화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가 바로 y 값에서도 보입니다. 그러면서 이 렉탱귤러 펄스가 요 ht 요 응답에 대해서 표현된 함수였고 요것도 이제 k만큼 계속 딜레이 돼서 이제 더해질 거다. 그리고 요거를 좀 이제 전체 요거는 아직 요 k 델타에 대한 그 결과값이죠. 그리고 요거를 전체 t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요거를 모두 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문제가 생겨요. 제가 막 항상 뭐 뭔가 이제 뭔가 정밀한 예제를 꼽으라고 하면 계속 원자력 예시만 계속 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 레스폰스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단계는 아직 실질적인 그 하드웨어를 만들기 전에 하는 작업이에요. 제가 막 그 두 번째 그 제공학 뽀개기 두 번째 수업에서 막 그 다이나믹 모델 설계하는 방법 막 제가 그 순서들을 나열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하드웨어 만들기 전에 지금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단계인데 수식적으로도 정확하지 않는데 하드웨어,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막 이런 오차가 있어서 쓰겠어요? 이거 그냥 뭐 저 세상 가는 지름길이지. 그래서 우리는 요 오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? 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 델타를 완전 작게 잡으면 되지 않나?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 델타를 완전 줄이면 또 어떤 게 되냐? 우리 여러분들 항상 자주 막 만났던 바로 델타가 됩니다. 델타 펑션. 임펄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요 델타를 이제 렉탱귤러 펄스의 델타를 0으로 보낸 게
델타, 임펄스다 라고 하고, 우리가 요 이제 임펄스를 가지고 yt라는 것을 표현을 할 건데, 요거에 해당되는 그 y 값에서 렉탱귤러 펄스를 넣고 나온 결과값이 얘였잖아요. 그러면은 요거를 넣고 나온 y 값도 필요하겠죠.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임펄스 레스폰스라고 할 겁니다.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온, 그냥 임펄스 하나 넣었을 때 나온 레스폰스가 임펄스 레스폰스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y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제가 여러분들 PDF를 항상 제가 티스토리에 올리잖아요. 근데 이번 PDF에서 유일하게 좀 컬러풀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문장은 요것밖에 없어요.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, 임의의 입력에 대한 응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시스템의 응답, 내가 막 입력을 막 진짜 휘황찬란하게 넣었을 때 요 시스템의 응답은 알기 위해선 오직 임펄스 레스폰스만 알면 돼요. 왜냐면은 이제 입력을 모두 임펄스 레스폰스로 다 쪼개고 나서 우리는 슈퍼포지션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, 타임 인베리언트를 이용을 해서. 그러면 컨볼루션이 정말 중요하구나.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할 수 있는 LTI 시스템도 중요하겠구나. 이렇게 다 제가 막 계속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의 중요한 점을 찾았고, 사실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 번째 챕터 라플라스도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타임 레스폰스를 시간 도메인에서 해석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S 도메인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연결 다리가 바로 라플라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세 번째 챕터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챕터는 여기서 끝낼게요.